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내 인생에서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없다고 선언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을 확률보다 껄끄럽고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웬만큼 이해하고 참을 용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은근슬쩍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어도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저의 인격을 짓밟는 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연하겠다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 남편 역시 그렇게 하라고 해줬고요. 우선 배경 설명을 해보자면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서로 비슷한 직장에 다니면서 고만고만한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지요. 저희 둘의 연봉을 합치면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세 식구 사는데 전혀 문제 없고 나름 꽤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해요. 딱히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제가 다니는 직장과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저와 잘난 동서를 비교하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는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난 사람이에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소위 엄친아라고 하죠. 일단 공부는 기본으로 상위권에서만 놀았던 터라 서울의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곳을 졸업했고 거기서도 장학생으로 4년 동안 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해외로 유학을 보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2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까지 마친 시동생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도 잘해서 몸도 좋고 술, 담배 안 하지. 그리고 취미생활은 여름엔 서핑, 겨울엔 스노보드를 탈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이지요.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긴 편에다가 회사까지 외국계 투자회사를 다니다 보니 연봉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정확한 금액을 들은 건 아니지만 남편이랑 시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본 결과 1억은 훌쩍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가장 중요한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원시원하고 예의 바른 호남형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시동생을 소개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렇게 잘난 사람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였거든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다음에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의 동서였지요. 동서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주 귀엽고 예쁜 아가씨였고 같이 서핑보드를 타다가 만났다 하더라고요. 직업은 한의사였는데 왜 한의사라고 하면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젊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니까 너무 의외여서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두 선남선녀들은 몇 달 후 결혼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형제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보다 훨씬 잘 살고 서울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비싼 동네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차도 두 사람 모두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취미도 골프나 스킨스쿠버 등을 즐기니까 저 같은 일반인은 부럽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동선의 집안이 동대문 시장 쪽에서 예전부터 한약재 도소매를 하던 분들이라 저희 친정집이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격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부럽고 자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동서는 자주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저한테도 얼마나 싹싹하고 친근하게 구는지 몰라요. 시댁에도 때마다 한약 지어서 보내고 공진단 같은 비싼 약도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종종 저희 부부에게도 체질에 딱 맞춰서 보약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시댁에서 만나다 보면 일부러 침을 가져와서 시부모님 침을 놔드리거나 뜸도 놔드리더라고요. 그런 동서이다 보니 저는 한 번도 동서를 미워하거나 질투한 적 없었고 오히려 우리 집안에 이런 잘난 사람이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느꼈지요. 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형제 식구들을 서로 비교하고 중간에서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집 와서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뿐이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어차피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 불쑥 찾아온다거나 평소에 얼굴 마주칠 일이 없는 데다가 명절에 한 번씩 내려가면 잔소리 조금 듣는 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그때도 둘째 아들 자랑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시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도 시동생 같은 아들이 있다면 온 동네방네 얼굴 마주치는 사람 붙들고 자랑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댁 집안이 엄청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동서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집안에서 찬밥 취급을 넘어서 개밥의 도토리 신세로 전락해버렸지요. 기분은 나쁘지만 어느 선까지는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보다 동서가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시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집안도 평범하고 제 스스로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서 일하면서 적당한 돈을 벌고 그리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동서 같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반칙이죠. 당연히 저나 우리 남편이 능력이 더 많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잘해드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무리를 해서까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동서가 보내준 용돈을 자랑하시거나 한약이나 선물 받은 걸 자랑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막말로 저나 남편이나 누가 더 나을 것도 없는 처지라 저한테 뭐라고 하는 모든 게 그대로 본인 아들인 남편한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해주는 대로 받고 누리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사서 분란을 만드시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군요. 동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아둥바둥 살다 보면 양가 부모님들께 잘못해드릴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용돈을 드릴 때도 10만 원, 20만 원 더 드릴까 말까 같은 문제로 한참을 고민하기도 하지요. 또 명절 때나 가정의 달 같은 5월달이 오면 즐거운 마음보다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먼저 다가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인이 되었으니까 내 부모 신랑 부모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자는 생각으로 없는 살림이라도 쪼개고 또 쪼개서 잘해드렸다고 자신합니다. 당연히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후회나 아까운 마음도 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난 후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제 남편이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건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이런 문제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어머님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냥 동서네랑 우리를 비교하던 말던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만 지키면서 살면 되겠다 판단한 거죠.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딱히 원망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평소처럼 지냈는데 최근에 어머님이 아주 제대로 선을 넘으셨네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댁에 내려간 적도 그리고 전화 한 통화 드린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당연히 자주 내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곤 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가 인성은 별로지만 음식 솜씨 하나는 일품이긴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만두를 정말 맛있게 만드시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매번 만두를 혼자 빚어서 먹기만 했으니 이번에는 다 같이 만들어서 먹자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머님 만두를 좋아하던 저는 잘됐다 싶어 이참에 처음부터 자세히 배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기분 나빴던 게 뭐였냐면 동서한테는 먼 길 왔는데 조금 쉬라면서 저한테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면서 두부를 손으로 으깨는 거나 만두피 반죽 치대는 걸 저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나마 눈치가 빠른 동서가 꾀부리지 않고 제 옆에서 함께 해줘서 그럭저럭 넘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유난히 서운하긴 했습니다. 어느덧 재료 준비를 마친 저희는 셋이서 둘러앉아 만두를 빚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어머님께서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가 빚은 만두를 칭찬하시면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우니까 만두까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냐고 하십니다. 반면에 제 거를 보시고는 일부러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기도 힘들겠다며 마치 아주 가벼운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차마 농담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었는지 이내 동서가 끼어들어서는 자기는 제가 만든 만두가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고 그제서야 어머님도 제 눈치를 살짝 보시더니 다른 화제로 전환하셨습니다. 저보다 동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고 잘한다는 건 인정해요. 만두 모양도 그렇죠. 누가 봐도 동서가 만든 게 훨씬 예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 거도 딱히 그렇게 엉망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꼭 저런 식으로 동서 앞에서 저를 창피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 크게 내색하지 않고 이번 화에도 넘어갔네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같이 만든 만두들을 찜통에 쪄낸 후에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결국 저로 하여금 폭발하게 만들어버렸지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만두들을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리고 있었는데 마침 마트에 장을 보고 돌아온 남편과 시동생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동서가 만든 만두 중에 제일 예쁘게 생긴 걸 하나 꺼내시고 또 제가 만든 것 중에 옆구리가 터진 걸 하나 골라내시더니 남편과 시동생한테 누가 만든 건지 맞춰보라고요. 한 번에 낌새를 챈 남편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니 만두가 맛만 좋으면 장땡 아니냐며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만든 못난 만두를 남편 눈앞에다가 들이대면서 이게 네 마누라가 만든 거야 하고 큰 소리로 깔깔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60평생 본 만두 중에 제일 형편없는 만두라며 아주 숨이 넘어갈 것처럼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어머님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는 장난은 그만하시라고 말이죠. 하지만 평소 자신한테 고분고분한 첫째 아들이 되는 모습에 화가 나셨는지 어머님은 오히려 본인이 더 열을 내며 어디 애미 앞에서 마누라 편을 드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제 만두를 반으로 갈라서 후후 불더니 어머님 집에서 키우는 7살 된 강아지한테 던져줘 버리더군요. 옆에서 동서랑 시동생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를 만큼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만두 못나게 빚는 사람도 있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라고는 해도 어떻게 사람이 아닌 개한테 줄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당사자 바로 앞에서 말이죠. 너무 열이 받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따지려 할 바로 그때 남편이 그냥 집에 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적당히 좀 하시라고. 둘째 며느리가 좋아 죽겠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막대하냐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벙쪄 있는 어머님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나중에 동서한테 듣기로는 그냥 장난 한번 한 거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나 어쩐다나 그랬다네요. 이제 와서 장난이라고 하면 그때 받은 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남편 역시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고 말이죠. 어찌 보면 이번에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드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님에 대해 쌓여왔던 묵은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버린 느낌이었고 더 이상 비교질당하면서까지 어머님을 찾아갈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아니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싸움 붙이는 시어머니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남편은 다신 시댁에 갈 필요 없다고 앞으로는 명절에 저희 친정에 가서 보내자고 하네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당신은 당신 집에 나는 우리 집에 가면 된다고 해도 오히려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동생이나 재수 씨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모자라게 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 구실을 못하거나 자식도리를 안 한 것도 없지 않냐. 거기다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위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거길 가겠냐고 하면서 당분간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대요. 물론 남편이 평생 자기 엄마를 끊어내고 살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
저를 무시하는 건 곧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진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지금 상황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비교당하면서까지 며느리 노릇은 할 생각이 없네요. 참고로 동서는 그 후로 몇 번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웬만하면 시어머니 만나러 가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자기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대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이참에 시댁과 거리를 둘 거라는데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몇 배로 더 잘하면서 살려고요. 그럼 또 새로운 사연이 생기면 남기러 들어오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